네, 정부의 또 부동산 대책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성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여론이 많자 이번 대책도 별게 있겠거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자, 야당 해운대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10월에 제 지역구 아닌 곳에 있는 하나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처분하자마자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처분하자마자 제가 살던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을 처분하겠다고. 저는 내년 5월 말까지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는 집이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용납 없이 또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또 나섰습니다. 한 달 새에 2억 이상씩 올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로의욕을 잃어버렸다고. 근로의욕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더라. 이현정 의원. 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듯한 하여튼 느낌은 듭니다. 네. 이게 지금 뭐 김미애 최고위원이 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집값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순히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임대차 보호 3법을 따라서 이 전세 문제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미애 의원이 바로 두 가지 문제를 다 동시에 겪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해운대에 집이 한 144평방 미터 되는 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팔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팔았는데 팔자마자 바로 이 집이 한 2억 정도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를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이 우리 집 이제 그 아들이 돌아 살 거다.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집을 팔았는데 2억이 다는 게 올라버렸고 전세값도 그만큼 올려버렸고 그러니 본인이 지금 어디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토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와도 비슷한 지금 처지에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경제부총리라고 해서 이 문제가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장 전세 월세까지도 파급되고 있고 지금 또 부산까지도 저렇게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점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아마 원래 내일 내놓으려고 했다가 또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조만간 발표를 하면 24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LH나 SH라든지 정부와 어떤 관련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문제, 또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개조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거주 용도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공급을 늘리겠다. 그렇죠. 공급을 일단 늘리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새로 지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들 용도 변경해서 그래서 사서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집이라는 게 일반 우리가 휴대폰 찍어내듯이 그냥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 내 직장 가까운 곳 그런 데가 이제 문제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새 집을 또 그렇죠. 새 집을 원하고 또 가족이 늘고 또 1인 가족 오늘 또 뭐 이낙연 대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본인들의 실책이 뭐냐면 1인 가정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요. 이 문제는 이미 전문가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저희 탑10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간과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지금 뭐 유임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은 또 아닌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김미애 의원도 집을 이제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팔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연 정부가 그동안 계속 2주택자 안 된다. 팔아라. 집값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책을 많이 내놨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통계청에서 내놓은 조사를 봤더니요. 2채 이상 다주택자가 228만 명으로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보다 4% 이상 늘었고요. 다주택자 1년 새 9만 명 늘고 5주택 이상 보유자도 무려 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정부의 발언이 약발에 안 먹히고 오히려 반대로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향이 나타나니까 집을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곤란해지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채 이상 다주택자가 저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더라도 집을 더 많이 사는 게 이익이라고 올라갈 게 보는 더 거잖아요. 많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하는데 원래 법을 만들 때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김현미 장관을 포함해서 이 주택 정책 관련된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전세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이고 이거는 뭐
여당이 정말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세금을 뭐 종부세 매기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취득세도 지금 셋째 이상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도 집을 계속 사잖아요. 그 말은 내가 그 세금을 내고 나서 사놓으면 이게 나중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원래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김현미 장관이 어쨌든 뭐 지금 뭐 계속 뭐 장관을 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임기 말까지 끝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비판을 면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문제가 대선이나 아니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정치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정부에서 이 김현미 장관 개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김현미 장관을 계속 믿는다는 측면보다는 후임자를 거의 못 찾지 않아서일까. 사실 한번 지난해 총선 이전에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청문회 통과하지 못해서 김현미 장관이 유임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국토부 장관 자리 독이 든 성배입니다. 누가 와서 후임자가 맡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부동산 대란, 전세 대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떠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전문가가 선뜻 저 자리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다 짜놓은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주관했던 분이고 이분의 2011년 져서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 나오는 모든 이제 유동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도 힘들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신의 분위기나 소신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강하게 신뢰를 받고 있는 지금은 물러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야만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후임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던 김수현 전 실장의 과천 아파트 앞에는 최근 지하철역이 개통된다고 하면서 시세가 한 10억 더 올랐다고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끝났다는 분의 아파트가 3년 만에 10억 넘게 오르는데 어느 국민이 이제 집값 내려갈 거라고 믿겠습니까?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그리고 이게 지금 주택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한 저희가 1년 전쯤에 발표했던 정책들이 실제 작용을 시작하면서 그 후폭풍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세 관련된 법안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세금 관련된 부분은요 이제 크게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개론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금 경제학 개론도 모르고 운영하는 것도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조세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가장 약한 사람한테 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세한다는 명분론을 가지고 지금 과세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럼 최근에 봤듯이 집을 안 가지고 있으면 홍남기 부총리 같은 대한민국 경제수장도 약자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늘어난 보유세라든지 세부담이 결국엔 누구에게 귀착될 것인지 결국은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세입자에 귀착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땐 또 어떤 말로 또 미안하다고 할 것이며 어떤 말로 이걸 돌리려고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정부 사람들은 뭐가 자신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제학 개론을 자꾸 무시하고 경제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 그게 개악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을 좀 생각해서 찬찬히 뜯어보고 따져본 뒤에 정책을 내놔도 될 텐데 너무 성급하게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풍선 효과, 김포나 해운대 이런 데로 매수 심리가 옮겨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정책 당국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